오늘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국 전역에 섬뜩한 질문이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시골 마을도 거대 도시도 기회할 정도로 텅 비어 있습니다. 수년간 중국 공산당은 14억 인구가 중국 부상의 원동력이라며 인구 배당 효과를 자랑해왔습니다. 하지만 텅 빈 마을들과 끝없이 타오르는 중원절의 불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제 중국의 인구 통계조차 가짜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인구 조사 자체가 조작이라면 물어야 합니다. 가짜 상품, 거짓 약속의 나라에서 과연 진짜인 것이 남아있기는 할까요? 중국의 진짜 인구는 과연 얼마일까요?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구가 14억 명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본토 블로들이 올리는 영상들은 전혀 다른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수많은 도시가 텅 빈 것처럼 느껴지고 시골 마을들은 기회할 정도로 황량할까요? 공식 발표가 사실이라면 14억 인구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베이징이 정보를 은폐하는 가운데 무인 마을의 급증은 중국의 가장 불안한 미스터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블로거는 현장을 직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형제들이 마을 전체 병원, 학교, 은행, 파출소까지 모든 게 있는데 전부 버려졌습니다. 완전히 텅 비었어요. 우리가 있는 이곳은 스밍산 마을인데 지금은 무인 마을로 불립니다. 사람 그림자도 없거든요. 이렇게 거대한 마을이 새소리만 들릴 뿐 완전히 비었습니다. 정말 세상에 종말이 온 것 같습니다. 훈난성을 운전하던 또 다른 블로그도 발견을 공유했습니다. 우연히 잡초에 둘러싸인 거대한 빈집 단지를 발견했습니다. 집 안에는 겨울옷, 우비, 옷장에 가득 찬 옷까지 남겨진 물건이 산더미입니다. 보세요. TV도 있습니다. 바닥은 깨끗한데 사람은 없습니다. 제 뒤쪽, 오른쪽, 왼쪽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건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선전에서 촬영한 한 블로거는 드론을 띄워 그 지역 최대 무인 마을이라 불리는 곳을 담았습니다. 마을로 걸어 들어가니 완전히 황량합니다. 파손된 건물도 많지만 멀쩡하고 심지어 호화로운 집들도 많은데 역시 비어 있습니다. 마을 전체를 보면 100가구가 넘습니다. 지도상으로는 두이면안이라는 마을입니다. 너무 조용해서 으스합니다. 왜 이렇게 큰 마을이 텅 비었을까요? 왜 집마다 울타리가 쳐져 있을까요? 정부가 증발했다면 왜 관광지로 개발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게 미스터리입니다. 이것들은 고립된 사례가 아닙니다. 온라인 영상들은 훈난, 후베이, 허난, 허베이, 광시, 윗난 등 여러 성의 수많은 무인 마을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관측통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도시든 시골이든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고 말입니다. 푸진성의 왕씨는 자신이 사는 도시 인구가 예전보다 확실히 줄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공장, 상점, 식당, 시장이 거의 비어 있습니다. 일부 추정치는 그 감소 규모가 충격적임을 시사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AI 모델, 그록 3년 준공 공식 데이터를 바탕으로 팬데믹 3년 동안 중국인 1억 5천만 명에서 2억 명이 사라졌을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대만 국방안보연구원의 궁시성 부연구위원은 이런 급격한 감소는 자연적인 인구 감소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4억 인구에서 1억이 줄었다 해도 단일 도시 인구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리의 사람 절반 이상이 갑자기 사라질 수 있습니까?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그는 팬데믹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측을 더하는 것은 한 틱톡자의 주장입니다. 그는 경찰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의 실제 인구가 약 7억 6천만 명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사용자는 공안부 자료를 인용한 메시즈 미디어의 스크린샷을 공유했는데
신분증을 가진 시민이 7억 7천만 명을 조금 넘는다고 보고했습니다. 같은 부처는 국가 호적 시스템에 등록된 신생아가 890만 명에 불과하다고 인정했는 데에는 국가통계국이 공식 발표한 수치보다 170만 명이나 적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구 데이터에 대한 대규모 조작이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소금 소비 데이터를 분석한 일본 연구원들 또한 중국의 실제 인구를 약 8억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도 이런 의심에 동조합니다. 안의성 주민들은 NTD 기자들에게 팬데믹 발 이후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다며 도시와 농촌 인구 모두 급감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민은 본토에는 이제 사람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매일 사람이 죽어나가고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실제 인구는 결코 14억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는 팬데믹은 여전히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중공은 화장 데이터 발표조차 중단해 실제 사망자 수를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사망한 말은 고위 관리조차 보도되지 않거나 몇 달 뒤에야 알려져 죽었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섬뜩한 속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지방당국은 책임을 피하고자 필사적으로 발병의 심각성을 은폐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증언들은 여러 성에서 대규모 감염과 돌연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묘사합니다. 베이징이 끈질기게 억누르려 하는 바로 그 보고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중국 부상을 뒷받침했던 인구학적 이점, 즉 중공이 한때 자랑했던 인구 배당 효과가 증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은 위기의 규모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지 모르지만 징후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텅 빈 쇼핑몰, 한산한 거리, 자취를 감춘 거지들, 그리고 버려진 마을들, 이 유령 같은 이미지들은 하나에 부인할 수 없는 결론으로 모입니다. 중국의 인구 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이미 닥쳐온 현실입니다. 지옥으로 변한 중국 사망자 폭증 대륙을 뒤덮은 중원절의 불길, 중국의 막대한 사망자 수를 가리키는 증거는 더 있습니다. 25년 9월 5일 음력 7월 14일이자 중국에서 흔히 귀신 축제 또는 중원절로 불리는 날 중국 전역의 거리는 넌사인이 아니라 수많은 종이 태우는 불빛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국 가정들은 조상을 기리기 위해 곡물을 태웠지만 올해의 풍경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지전을 태우는 의식의 숫자가 예년을 훨씬 초과해 불안감을 자아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애도하고 있는 걸까요? 관습적으로 지전을 태우는 것은 청명절, 중원절, 그리고 음력 10월 초하루 날의 오래된 풍습입니다. 동전 모양으로 자른 노라를 태워 저승의 화폐로 보냅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연결을 유지하며 추모와 효도를 반영하는 의식입니다. 평년 같으면 밤의 길모퉁이에서 소규모 그룹이 무릎을 꿇고 태우는 적당한 크기의 불무더기와 연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참여 규모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동네 전체가 재로 뒤덮였습니다. 한 시민은 암울하게 관찰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죄가 얼마나 많은지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 급증은 불안한 인구 통계 징후와 일치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중국 인구는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시골 마을과 대도시 모두 주민들이 증발한 듯 으스스하고 인적이 드문 광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보고서들은 팬데믹이 수천 명이나 수백만 명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수억 명의 목숨을 앗아가갔을 수 있다고 시사합니다. 중공이 은폐했다고 의심받는 수치입니다. 공식적으로 베이징은 여전히 인구가 10세억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는 새로운 질병이 본토를 계속 휩쓸면서 그 숫자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을지도 모른다고 관측통들은 우려합니다. 평범한 시민들의 증언은 위기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한 베이징 주민은 중국에서 코로나 일수가 진정으로 끝난 적이 없다고 폭로했습니다.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하며 돌연사의 파도를 몰고 옵니다. 그녀는 2024년 4월 허베이성 창조회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당국이 치솟는 사망률을 감당하지 못해 규제를 풀고 전통 매장을 허용했던 일을 회상했습니다.
지린성의 한 남성은 친구 여러 명이 백신 접종 후 갑자기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분노하며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공산당에게 해를 입었고 인민은 분노하고 있다. 한편 베이징은 통제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성의 지방정부는 지전 판매를 불법화하고 교차로에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주민들이 공물을 태우지 못하게 막는 등 소각의식 자체를 금지하려 움직였습니다. 많은 이에게 이것은 수백 년 된 전통에 대한 공격일 뿐만 아니라 치솟는 사망자 수에 대한 진실을 가리려는 고의적인 전술로 보입니다. 관측통들은 조상을 기리는 관행에 대한 억압이 최근 몇 년간 펼쳐진 일련의 자연적 사회적 기이한 현상들과 맞물려 더 가혹한 현실을 드러낸다고 주장합니다. 공산당치에서 신앙과 영적 표현의 자유는 짓밟히고 공포와 원하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의 중원절은 전통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많은 이에게 그것은 효도 이상의 상징입니다. 위기에 처한 국가에 대한 섬뜩한 은유이자 겉보기에 안정된 모습 뒤에서 불확실성, 슬픔, 심각한 불안정이 중공 통치와 인민들의 삶을 계속 짓누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냉혹한 상기입니다. 2억 채 아파트가 비었다. 중국 전역에 출몰하는 유령 도시들. 부동산 거품 붕괴. 공짜로 줘도 안 갖고 내놔도 안 팔린다. 이 아파트에 산지 3년이 넘었는데 저 혼자입니다. 위층에도 아무도 안 살아요. 정말 불안합니다. 이 단순한 탄식은 한때 호황을 누리던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붕괴라는 훨씬 더 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북쪽까지, 지방에서 대도시까지 새로 지은 주거단지들은 으스하게 비어있고 어두운 고층 빌딩들은 종말 이후의 유령 도시를 닮았습니다. 한 본토 블로거는 헤이롱장성에 이어 지구의 영상을 올려 아무시를 폭로했습니다. 이 높은 빌딩들을 보세요. 불 켜진 곳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저건요 200세대 중에 4세대 켜졌네요. 30층 넘는 다른 타워는 딱 두세 곳만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령 도시 같지 않나요? 이 공허함은 고립된 사례가 아니라 전국적인 붕괴의 증상입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장면 중 하나는 현지인들이 동북 제1 유령 도시라 부르는 곳에서 나옵니다. 낮에는 평범한 주거 단지처럼 보입니다. 깨끗한 외관, 조경된 녹지, 잘 닦인 거리. 하지만 밤이 되면 침묵이 압도합니다. 수천 채 오션뷰. 아파트 중 단 한 곳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위에서 드론으로 찍은 영상은 어둠에 잠긴 지구 전체에서 재난 영화의 마지막 생존자처럼 깜빡이는 외로운 불빛 하나를 보여줍니다. 주민들은 이 집들 다수가 수년 전에 팔렸지만 아무도 입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 황량해서 공짜로 줘도 감히 들어와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후이저우 다 지역을 방문한 중국 언론 기자들은 2300세대 규모 단지에서 밤에 불 켜진 곳이 단 2곳뿐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리는 텅 비었고 상점은 문을 닫았으며 저녁이 되어도 가정집에 따뜻한 불빛조차 없었습니다. 18개 동세대 규모의 또 다른 거대 단지인 위시산 그랜드 캐니언에서도 기자들은 저녁 7시에 입주한 집을 딱 2곳 세웠습니다. 주차장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은 입주율이 10% 미만이라며 작은 소리조차 불길하게 들리는 야간 순찰이 무섭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비교적 부유한 후이저우조차 분위기는 명백히 유령 같습니다. 한 주민은 말했습니다. 번화가 될 거라던 곳인데 대부분 건물이 비었습니다. 실제 입주율은 20%도 안 됩니다. 그는 자신이 아파트를 샀을 때 분양가가 평방미터당 14, 약 1900달러를 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날 중고 매물은 8, 위안도 간신히 받습니다. 100만 위안 집은 이제 월세 1500위안, 약 200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는 파는 것은 자산 가치뿐만 아니라 수년간의 대출금과 이자를 모두 날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도 반복됩니다. 티엔진 바오디구에는 한때 아시아 최대 빌라 프로젝트로 홍보되었던 징진 신도시가 있습니다. 개선문을 본뜬 유럽식 대문 넓은 대로 호화로운 외관을 갖춘 이곳은 베이징, 텐진, 탕산 사이의 요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개장 이후 입주율은 처참했습니다. 오늘날 징진 신도시는 거대한 빌라들이 침묵 속에 버려진 중국 최대 유령 도시 중 하나로 악명 높습니다. 중국 부동산 붕괴의 규모는 충격적입니다. 주중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회장 웨르크 부트케는 12스 60분 인터뷰에서 중국 전역에 약 8천만에서 9천만 채의 빈집 또는 미완성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독일 전체 인구인 8,200만 명을 수용하고도 남는 양입니다. 블룸버그는 가계 자산의 최대 70%가 부동산에 묶여있는 상황에서 집값이 % 떨어질 때마다 19조 위안 약 2조 7억 달러 예부가 증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수년간 부동산은 중국 성장 모델의 초석이자 가계에 믿을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 그리고 지방정부 수입의 엔진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공짜로 내놔도 비어있는 아파트들과 함께 그 모델은 내부에서 붕괴했습니다. 중공의 정책은 번영하는 도시가 아니라 텅 빈 껍데기만 남겼습니다. 무모한 과잉 건설, 왜곡된 인센티브, 지속 가능성보다 거칠래가 중요했던 시스템이 낳은 증거입니다. 결과는 기이한 풍경입니다. 주민 없는 화려한 타워, 주인 없는 호화 빌라. 어둠이 내리면 침묵에 잠기는 구역들. 번영의 환상 아래 중국의 유령 도시들은 경제 실정의 기념비자, 평범한 시민들이 짊어져야 할 대가를 알리는 경고로 써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갇힌 청춘, 실업과 빚, 사라진 미래의 압박 속에 무너지는 중국 청년들, 에너지와 가능성으로 가득 찬 인생의 전성기를 맞아야 할 청년들이 중국에서는 완화될 기미가 없는 경기 침체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전반에서 절박한 목소리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해고, 실업, 그리고 구직 활동에서의 끝없는 거절. 그 위에 주택대출, 자동차 대출, 치솟는 생활비가 겹쳐 많으니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때 중장년층의 질환이었던 증상들이 이제 청년층에서 나타납니다. 20대에게 목과 척추 질환인 경추증 진단이 늘면서 모기는 60대인 20대라는 암무한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최근 온라인에 공유된 사진은 냉혹한 현실을 포착했습니다. 상하이 제6병원에서 젊은이들이 줄지어 앉아 목에 겨닌 장치를 하고 있고 그들 뒤로 희미한 붉은 조명이 비치고 있습니다. 호기심 많은 네티즌이 물었습니다. 무슨 시술인가요? 답은 금방 돌아왔습니다. 목 겨닌 치료입니다. 경추증 치료를 받는 중이에요. 이런 질병의 증가는 앉아서 일하는 직업뿐만 아니라 중국 직장을 지배하는 악명 높은 96 근무 문화.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 근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침체한 경제와 암무 취업 전망 속에서 노동자들은 고용된 것만으로도 운이 좋다고 느낍니다. 온라인 포럼은 일자리 찾기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탄식으로 가득합니다. 한 바이럴 영상에서 정도의 젊은 여성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주 6일 근무에 월급이 겨우 3,000위안 약 24달러인 일자리에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전 경력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거절당했습니다. 7월 15일 유니폼을 입고 배달하던 또 다른 청년은 씁쓸한 사연을 올렸습니다. 저는 회계학 학사 학위가 있는데 지금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한 사람은 건축공학을 전공했는데 지금 두부를 팝니다라고 썼습니다. 다른 사람은 저도 회계학 전공인데 지금 필라테스 강사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의료검사기술을 전공했고 지금은 텔레마케터입니다. 명문 이보빌 대학 재무관리를 나왔는데
지금 실업 상태라 비참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숙련된 전문가들도 불황에 끌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자딩 천마로 알려진 상하이 미디어 종사자는 자신과 남편이 2012년부터 쉬지 않고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연봉 20만 위안 약 56달러를 벌었지만 7년의 헌신 끝에 해고되었습니다. 실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결혼 생활에도 금이 갔습니다. 많은 이에게 나이는 또 다른 장애물입니다. 저희 35세의 문턱을 넘으면 제 취업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널리 공유된 한 영상은 90일 동안 실직 상태였던 젊은 여성이 노점에서 주먹밥을 팔며 생계를 꾸이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둘째 날 그녀는 하루 종일 일해번 돈이 고작 5위안 1달러도 안 되었습니다. 그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했는데 일반 직장보다 더 지치게 만드는 좌절감만 맞다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실업에 대한 불안은 극단적인 절 문화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셜 플랫폼에서 블로거들은 이제 한 달에 300위안 약 41달러로 사는 팁을 공유합니다. 도의 보복성 저축은 생존 전략이 되어 젊은이들은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를 대비해 가혹한 저축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많은 이에게 절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연애, 결혼, 내 집 마련, 출산을 포기한 사불내 가지가 없는 청년을 자초합니다. 한 영상에서 텐진의 젊은 남성은 설명했습니다. 연애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진심과 노력조차 돈으로 뒷받침되어야 해요. 제가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노력이 아무데로도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경쟁은 잔혹합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부성애는 아이들이 세상에 낳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중국에서 결혼과 아이는 기쁨의 원천이라기보다 짐처럼 느껴집니다. 1, 2선 도시에서 주택대출은 고소득자조차 평생 하우스푸어, 집의 노예로 만듭니다. 살인적인 996 근무 일정은 여가 시간을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선전에 사는 36세 미혼 남성 가오 씨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환경이 강요하는 겁니다. 고연봉을 받는 부부를 알았습니다. 수백만 위안 집을 샀고 대출을 갚을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죠. 불황이 닥치기 전까진 살만했습니다. 둘 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은행은 대출을 동결했고요. 수년간의 노력이 하룻밤 새 사라졌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빈털터리가 되는데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다. 사회가 결과만 맞으면 과정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위에서는 성과를 조작하고 아래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규칙을 깨고 편법을 찾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규칙을 지키는 사람만 바보가 된다. 경제가 차가워질수록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얼어붙고